자, 64페이지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관리계획은 매해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64페이지 도시군 관리계획인데, 자, 우리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에서는 계획을 만드는 걸 수립한다라고 하고 그 만들어진 계획을 승인받는다라고 하는데, 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과는 다르게 구속력이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용어를 좀 다르겠습니다. 그래서 수립이란 말 대신에 관리계획에서는 입안이라고 합니다. 입안. 그 다음에 승인이라는 말 대신에 여기서는 결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고시도 좀 붙여놓죠. 이건 왜 붙이는지는 조금 이따가. 그래서 관리계획은 입안, 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쳐서 계획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지정하고 수립하고 승인하고, 기본계획은 수립하고 승인하고, 관리계획은 입안, 결정, 고시 이렇게 계획을 만듭니다. 자, 어떤 것들을 입안을 하냐면 관리계획으로 구체화되는 내용, 이런 것들을 입안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첫 번째는 용도, 지역, 그리고 지구, 그 다음에 두 번째 용도, 구역, 이러한 것들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것. 그 다음에 4번은 좀 놔두시고 5번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여섯 번째는 입지, 규제, 최소구역, 이러한 것들을 지정하거나 거기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 지구 단위 계획이나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입안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이나 변경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것,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결정을 한다는 거죠. 즉,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사람이 관리계획의 결정권자입니다. 기반시설 설치에 대해서 결정해주는 사람도 결정권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는 사람도 관리계획의 결정권자. 이 6가지를 싹 다 관리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5가지를 이 결정권자가 저걸 다 하는 겁니다. 저걸. 그래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이나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이 똑같이 관리계획의 결정권자로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 이렇게. 자, 그래서 입안을 누가 하고 결정을 누가 하느냐인데,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은 어디서 만드는 거죠? 특광시군에서. 관리계획은 어디서 만드는 거죠? 특광시군에서. 둘 다 관할에서 만드는 계획이죠. 그럼 만드는 사람이 똑같을까요? 만드는 곳이 똑같으니까 만드는 사람도 똑같겠죠. 그래서 원칙, 기본계획 원칙 누가 수립했습니까? 그래서 관리계획도 특광시군이 입안을 합니다. 당연히 특별자치시 돈은 들어갑니다. 그 다음 결정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원칙. 자, 기본계획에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가 만든 계획은 스스로 확정했습니까? 국장한테 승인받습니까? 스스로 확정. 그 다음에 시나 군이 만든 계획은 도지사한테 승인받았죠. 그 두 사람을 합해서 시, 도지사 이렇게 했죠. 역시 마찬가지. 관리계획도 시, 도지사가 결정을 합니다. 차이점은 대도시시장도 관리계획을 직접 결정할 수 있다는 거. 요것만 차이점. 그러니까 기본계획이랑 관리계획은 계획을 만드는 것이 똑같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 결정하는 사람도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다만 여기는 이제 예외적인 입안권자랑 예외적인 결정권자가 나옵니다. 관리계획은 예외적으로 국장이 직접 입안하는 경우가 있고 도지사가 입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국장이 입안하는 경우는 국장 나오면 따라 나오는 게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관리계획 입안이 필요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둘 이상의 시, 도에 걸쳐 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할 때. 에는 국장이 직접 입안합니다.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 책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지사는 둘 이상의 시, 군에 걸쳐 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할 때. 이것도 좀 더 상세하게는 책을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 입안권자 해서 입안권자를 보니까 국장, 시, 특별시, 광역시니까 시, 그 다음에 도지사, 시장, 군수. 우리가 배우는 관할구역의 장들이 다 나옵니다.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그래서
관리계획 입안권자, 요걸 에블바디라고 하겠습니다. 권한자에 가끔씩 국장, 시도, 시군 이게 다 나올 때가 있습니다. 국장, 시도, 시군 그런 것들 나올 때마다 제가 국장, 시도, 시군 에블바디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할 수 있다. 다. 입안은. 그 다음 결정은 원칙 시, 도, 대도시가 하는 게 원칙인데 여기도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관리계획을 국장이 직접 결정하는 경우가 있고 시장 군수가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장 군수가. 자, 국장이 관리계획 결정하는 경우는 첫 번째 기억이 나십니까 혹시? 국장 네 하지 마시고 대답을 하셔야죠. 국장이 국장이 입안하는 거.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국장이 입안을 하죠. 그걸 시, 도, 대도시한테 결정받을 수 없으니까 국장이 결정을 합니다. 두 번째는 개발 제한구역. 제가 그린벨트는 이렇게 쓰죠. 개발 제한구역 이렇게 쓰겠습니다. 개발 제한구역.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가와 조정구역인데 그냥은 아니고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할 때 그럴 때는 국장이 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누가 결정하죠? 해양수산부 장관. 이렇게 해서 국장이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 그 다음에 시장 군수가 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 있는데 잘 모르겠으면 일단은 지구단위 계획 관련해서 시장 군수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 말씀드리면 요거 관리계획 내용 5번이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이나 변경,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에 관해서 시장 군수가 입안한 건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의 폐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시장 군수가 결정할 수 있다. 어쨌든 그냥 지구단위 계획 관련된 건 잘 모르겠으면 지구단위 계획 관련된 건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다라고 일단은 기억하고 상세하게는 좀 반복하시면서 나중에 좀 더 상세하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게 입안권자랑 결정권자, 권한자들이죠. 그 다음 이제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죠. 입안하기 전에 맨 처음에 뭐 하죠? 기초조사는 광역도시계획의 기초사 내용을 그대로 역시 또 준용합니다. 그러니까 하여야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하여야 한다. 역시 의무. 근데 우리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기초사에 포함되어야 되는 게 두 가지 있었죠. 토지, 적성평가랑 재해, 취약성 분석 이 두 가지를 포함시키죠. 근데 관리계획에 보면 하나 더 환경성 검토까지가 추가가 됩니다. 환경성 검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기초사를 하고 나면 뭐 하죠? 의견 들어야죠. 의견 몇 번 듣죠? 2번. 한 번은 누구한테? 한 번은 의회한테 각각 의견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입안을 하면 이제 결정권자한테 보내주겠죠. 그럼 결정권자가 결정하기 전에 역시 협의하고 심의하고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뭐 절차는 다 똑같죠. 오늘 좀 활기가 넘치시는 것 같네. 집값이 올라서 기분이 좋습니까? 자, 오늘 신도시가 발표되고 여기 시끌시끌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태풍의 핵인데 여기가 기초사. 자, 토지적성 평가, 재해취약성 분석, 환경성 검토인데 그 다음에 주민한테 의견 드릴 때 이런 것들은 책을 좀 보면서 보도록 하죠. 그래서 64페이지 관리계획의 이 보시면은 관리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시군의 개발, 정비 및 보전을 위해서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해서 그 밑에 관리계획의 내용이 나오죠. 이건 뭐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뭐 안 해오셔도 됩니다. 제가 외우게 해드릴 거니까. 제가 여기 맨날 쓰는 거 외우면 되고. 1년 중 한 50번을 쓰니까 대충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에 용도 지역, 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 나오는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보호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바로 용도구역입니다. 용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그 다음에 네 번째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다섯 번째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이나 변경, 지구단위 계획.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이나 변경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이게 바로 관리계획으로 구체화되는 내용들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관리계획 법적 성질.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은 추상적인 계획이고 구속력이 없었는데 이제 관리계획은 구체적인 계획으로서 일반 국민에게도 구속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구속성을 갖는 계획으로 이를 이유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나의 권리 의무에 이제 효과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65페이지. 관리계획 위반권자죠. 원칙. 누가 위반하죠? 특광시군이 위반을 하죠.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위반해야 한다. 특광시군에 대해서. 근데 특광시군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접한 특광시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다. 마찬가지 기본계획도 인접 관할구역을 포함해서 위반할 수 있었죠. 관리계획도 인접한 관할구역을 포함해서 관리계획 위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유들은 외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보면은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법에서 필요한데 안 되는 건 없습니다. 필요하면 무조건 끝에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할 수 있습니다. 협의를 거쳤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기본계획을 인접한 특광시군을 포함해서 수립한 거죠. 그러면 관리계획도 인접한 관할구역을 포함해서 위반할 수가 있다라는 거. 기본계획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전에 했었는데, 공법에서 둘 이상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협의해서 공동으로 합니다. 근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막 싸우죠. 그럼 싸우면 이거 누가 말려주죠? 위에서. 그래서 시장 군수가 싸우면 누가 말리죠? 도지사가. 시도지사가 싸우면 국장이. 이건 그냥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관리계획을 특광시군이 아니라 인접한 관할구역을 포함해서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서 이 관리계획을 위반을 하는 거죠. 원칙 어떻게 할까요? 협의해서 공동으로. 하나, 둘, 세 번째 줄. 인접한 관할구역을 포함해서 위반할 때는 협의해서 공동으로 위반하거나 위반할 자를 정한다. 근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 밑에. 같은 도에서는 누가? 도지사가. 그 다음에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을 때는 국장이 싸움 말려줘야 되죠. 위반할 자를 정해주겠다라는 거. 그래서 항상 둘 이상에서 뭘 할 때는 협의해서 공동으로 하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위에서 싸움을 말려줍니다. 이런 것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원칙은 특광시군이 위반을 하는데 국장이나 도지사도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죠. 첫 번째. 국장이 위반하는 경우는 첫 번째가 뭐죠? 박스 안에 바로 보면 됩니다. 국가계획. 두 번째는 둘 이상의 어디? 시도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나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계획 중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있을 때, 이럴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가 법 제 138조를 아셔야겠죠. 이거는 저 뒤에 나오는 건데 뒤에도 안 나와 있는 여기는 뭐냐면 자, 국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에게 관리계획이나 기본계획의 내용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얘네가 잘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국가계획이라든지 광역도시계획에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이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자료 제출을 요청을 하는 거죠. 근데 국장이 보니까 이 특광시군이 수립한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국장이 이 특광시군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138조입니다. 138조. 자, 그렇게 조정 요구를 했죠. 근데 이 특광시군이 그 기간 안에 조정을 하지 않으면 국장이 직접 관리계획을 위반을 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가 법 제138조에 따른 기한까지 국장의 관리계획 조정 요구에 따르지 않을 때, 경비하지 않을 때, 이럴 때는 국장이 직접 위반을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도지사의 위반. 도지사는 다음에 어느 하나, 박스 바로 보죠. 첫 번째는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나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계획 중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사업계획입니다. 도지사가 계획을 막 만들고 있는데 그 계획의 내용 안에 보니까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야 시장군수 빨리 만들어서 제출해 라고 하는 것보다 지가 만드는 게 낫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업계획으로서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도지사가 직접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예외적으로 국장이나 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는 경우, 뭐 그런 것들을 옆에 표로 정리를 해놨는데 표가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자, 그다음 68페이지. 관리계획은 당연히 이제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에 부합하게끔 수립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2번.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이 사람들이 바로 입안권자, 에블바디입니다. 그러니까 원칙 예외 안 나누고 읽어보면 국장, 시, 도지사, 시장, 군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 이 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서를. 요까지는 시험에 나왔는데 그 밑에 축척 같은 건 아직 시험에 나온 적도 없고 저는 수업할 생각도 별로 없습니다. 축척은 뭐 1000분의 1, 5000분의 1 이렇게 만든다는데 그냥 참고로 보십시오. 그 다음에 가로 3번. 관리계획은 계획의 상세 정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기반시설 종류 등에 대해서 도시 및 농산, 어촌 지역의 인구 밀도, 토지 이용 특성 및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차등을 두어 입안해야 한다. 당연한 소리죠. 당연한 소리. 광명시에서 만드는 계획이랑 저 양평군에서 만드는 계획이랑 같을 수는 없겠죠. 이렇게. 그 다음 기준 누가 정하죠? 국장. 네, 됐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내용 안 보셔도 됩니다. 박스에 있는 건. 그 다음에 입안의 특례. 자, 보면은 여기 관리계획은 시간적 순서로만 따져보면 광역도시계획이 먼저 만들어지고 이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게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으로부터 지침을 받아서 관리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 기다릴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럴 때는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함께 입안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동시 입안의 특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관리계획을 조속히 빨리 만들어야 되죠. 그럴 때는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 동시 입안의 특례 이렇게 부릅니다. 다음 가로 2번.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계획을 거기 입안할 때 협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나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할 수 있다. 자, 협의라는 건 원래는 언제 하는 거죠? 결정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이 결정권자가 협의를 해야 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 된다고 했죠. 그래서 입안하기 전에 입안할 때 협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입안할 때 협의를 하고 그 자료를 결정권자한테 제출했습니다. 그럼 결정권자는 결정하기 전에 협의를 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시장이나 군수는 도지사에게 그 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할 때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 결과를 첨부해야 한다. 협의한 거 보내준다는 이 말이죠. 그러면은 결정에 따른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맨 마지막에. 결정할 때는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관리계획 입안 제한이라는 게 있죠. 자, 오늘 나눠드린 자료에 하나 볼까요? 이게 아직 대통령령 시행령이 안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나눠드릴까 말까 하다가 수업할 때 좀 불편해서 처음부터 알고 있는 게 나와가지고 나중에 시행령 나오면 이 내용들은 추가만 하면 되니까 일단 법의 내용만 넣어놓은 겁니다. 시행령이 나오면은 그때 다시 한번 추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리계획 입안 제한 사항 추가라고 돼 있죠. 뭐 노트에는 제가 당연히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 주민은 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이러한 사항 좀 입안해 주세요 라고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4가지라고 했는데 거기다가 하나가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을 제가 용, 산, 기, 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두 번째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이나 변경,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이나 변경. 세 번째는 산업, 유통, 개발, 진흥지구라는 게 있습니다. 산업, 유통, 개발, 진흥지구.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까지 해서 제가 요거를 용, 산, 기, 지 이렇게 했던 거죠. 거기다가 하나를 더 추가하면 됩니다. 입지 규제, 채소구역의 지정이나 변경, 입지 규제, 채소구역 계획의 수립이나 변경. 요게 추가가 된 거예요. 요거. 이렇게. 그래서 용산, 기, 지, 입 이렇게 용산, 기, 지, 입 요 5가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요거 하나가 추가됐다는 거. 그 다음에 자, 제한할 때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동의 요건이 기반시설은 얼마였어? 그냥 5분의 4 하지 마시고 면적의 5분의 4. 나머지는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제한을 합니다. 요건 아직 동의 요건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한사항에 요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 정도만. 이렇게. 자, 제한을 받아서 동의를 받아서 입안권자에게 제한을 하면 입안권자는 제한받은 내용을 입안에 반영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뭘 거치죠? 자문을 거칩니다. 자문.
입안 제안받은 내용을 입안에 반영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칩니다. 그 다음에 제안받은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줘야겠죠? 며칠 안에? 45일.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주민이 입안을 제안함으로 해서 이 사람들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어떻게 할 수 있죠? 부담시킬 수 있다. 부담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책을 보면 입안 제안 주민이나 이해관계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 관리계획 입안을 할 수 있는 자에게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주민이 입안을 제안할 때도 제안서에 있는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서를 첨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 아까 입안권자가 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도 요걸 작성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서를 작성하는데 제안할 때도 요걸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이 그 박스 안에 용, 산, 기, 지라고 돼 있죠. 거기다가 하나를 더 추가하면 된다라는 거죠. 입지, 규제, 최소구역의 지정이나 변경 이런 것들을 제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가로 2번 요거는 제가 1, 2월 달에 안 했던 겁니다. 보죠. 자, 제안사항 중에서 요거 산업, 유통, 개발, 진흥지구를 지정 제안할 때는 요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건이. 그래서 보시면은 박스 안에 산업, 유통, 개발, 진흥지구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 한다 라고 해서 1번에 보면은 면적은 밑줄, 면적은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그 다음 두 번째, 지정 대상 지역이 밑줄, 자연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 요거를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어디냐면 151페이지 151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허가 기준의 구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거기 유보용도에 밑줄이 되어 있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허가를 내어줄지 말지를 고민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5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모든 용도 지역에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용도 지역별로 좀 다르게 적용합니다. 시가와 용도에서는 개발이 이미 끝난 곳이기 때문에 100% 그대로 적용하고 유보 용도는 앞으로 개발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 기준을 강화하기도 하고 완화하기도 하고 그 세 군데가 어디였죠?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저 유보 용도 세 군데는 좀 기억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상관없지만. 그래서 시가와 용도는 주상공업지역, 그 다음에 유보 용도는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보전용도. 이렇게. 그래서 산업, 유통, 개발, 진흥지구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지역도 거기 세 군데입니다. 순서만 바뀌었죠. 자연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라고 되어 있지만은 순서 또 상관없이 유보용도 세 군데,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나머지 다만 이하 거 이건 보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지정 대상 지역의 전체 면적이 에서 계획관리 지역의 면적 밑줄 하시고 50% 이상. 이게 산업, 유통, 개발, 진흥지구 지정의 제한 시 요건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면적은 얼마 이상?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그 다음에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자연업지, 계획관리, 생산관리. 그 다음에 그 중에 계획관리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50% 이상일 것. 요것만. 나머지는 됐고. 그 다음 가로 3번 보시면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을 제한하려는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동의 대상에서 국공유지 면적은 제외한다. 대부분의 동의에서는 국공유지 면적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공유지 면적을 포함하는 건 따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국공유지 면적을 포함하는 걸 기억하시고 대부분은 제외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을 제한할 때는 면적이 5분의 4, 나머지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제한을 하죠. 그리고 제한 내용을 입안에 반영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에 뭘 거치죠? 자문을 거칩니다. 자문. 그것만 보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이 입안권자들은 제안자들이 제안을 할 때 도시군 관리 도서와 계획 설명서를 첨부를 했죠. 그걸 입안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결과 통보. 며칠 안에?
45일.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한 차례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비용은 어떻게? 부담시킬 수 있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이런 것들 적용 규정 이런 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입안 절차. 입안하기 전에 맨 처음에 뭐 하죠? 기초사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하여야 한다. 광역도시계획의 기초사 내용을 준용하기 때문에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가로 2번, 가로 3번은 뭐 내용만 보면 되죠.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라는 거. 그래서 요거 기초조사의 내용만 가지고도 광역도시계획이랑 차이가 나죠. 광역도시계획은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기본계획에 오면 토지 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을 포함해야 되고 관리계획에서는 환경성 검토까지. 그 다음 그 밑에 가로 4번에 기초조사 등의 생략이라는 게 나오죠. 이걸 1, 2월 달에 또 안 했습니다.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보면은 관리계획으로 입안하려는 지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개발이 끝난 나대지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 평가 또는 재취약성 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요게 나오면은 문제는 조금 어려운 겁니다. 그거는. 근데 일단은 보면은 1번에 그 개념 플러스 이렇게 나와있죠. 그거 보는 겁니다.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이 6가지 나와있죠. 7번 빼면은. 그 다음에 2번에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에 보면은 동그라미 1번 위 1의 1부터 7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 기초조사 생략사유가 여기 들어와 있죠. 그 다음에 3번 토지적 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에 1번에 1부터 7까지 나와 있죠. 기초조사 생략사유. 다음 재취약성 분석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에도 동그라미 1번 보면은 기초조사 생략사유가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기초조사 생략사유는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외우라고는 말씀 안 드릴 건데 일단은 기초조사 생략사유 6가지는 기억하고 가는 겁니다. 자, 이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할 필요가 없거나 다른 법에서 이 비슷한 절차를 거쳤을 때는 이걸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필요가 없거나 했을 때. 자, 기초조사라는 건 앞으로 이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떻게 개발할지를 조사를 해보는 겁니다. 미리. 근데 개발이 이미 끝났으면은 이건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건데 개발이 끝난 곳은 조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해서 1번 기초조사 생략사유 1번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밑줄, 도심지 가로 안에도 밑줄하죠. 상업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 도심지니까 개발이 끝났죠? 조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심지로 나올 수도 있고 상업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1번, 2번, 3번, 4번 보면은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렇게 시작하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뭐 지구단위 계획 나오고 뭐뭐뭐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이거 웬만하면 맞다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기초조사를 생략합니다. 맨 앞에 시작하는 말이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렇게 시작합니다. 두 번째,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나대지 면적이 밑줄 2%의 미달. 나대지 면적, 즉 개발이 안 된 땅의 면적이 2%에 미달하죠. 그럼 나머지 98% 이상은 개발이 끝난 곳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안 합니다. 세 번째,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 또는 도시군계획시설 부지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 지구 등으로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때 다른 법률에서 지역, 지구 등으로 지정을 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이 기초조사와 유사한 절차를 거쳤을 겁니다. 그 법에도 그냥 아무렇게나 막 지정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특정한 목적을 띄고 지정이 될 테니까. 그 다음 네 번째,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목적이 해당 구역을 정비 또는 관리 밑줄.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크게 싹 갈아엎고 개발하는 곳이 아니라 고쳐 쓰는 지역입니다. 고쳐 쓰는 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한 목적이 싹 갈아엎어서 개발하는 게 아니라 정비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정을 했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너비 12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큰 공사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것들을 유지를 하면서 보수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초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다섯 번째,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해서 그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대체하려는 경우. 자, 그대로 대체한다.
관할 토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관할 토지의 전부에다가 1차적으로 지정되는 게 뭐였죠? 용도지역. 관할 토지 전부에 1차적으로 용도지역을 지정을 합니다. 근데 이 용도지역 중에 이 부분의 기능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떨어져 있는 기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2차적으로 투입되는 게 지구. 자, 지구 하나 지정했는데 기능이 안 올라갑니다. 2개 지정해도 됩니까? 3개 지정해도 됩니까? 용도지구는 중복해서 지정이 가능하죠. 그래서 1번, 2번, 3번 용도지구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토지를 일반인이 쓰기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을 봐야 되고 용도지구도 3가지나 붙어 있으니까 각각의 행위제한들을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행위제한이 너무 복잡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행위제한이 너무 복잡하니까 좀 바꿔줘. 간단하게. 뭘로? 지구단위 계획으로 바꿔달라 이 말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으로. 그러니까 기존에는 용도지구로 규제를 했습니다. 용도지구로. 근데 이 용도지구를 폐지해버리고 여기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규제를 하는 방법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규제를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는 용도지구로 규제를 하다가 규제를 하는 방법만 지구단위 계획으로 규제를 하는 걸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규제를 하는 게 아니니까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수단만 바꾸는 거예요. 수단만. 그러니까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하나로 지구단위 계획 하나로 규제해줘 이 말이니까 이런 것들은 새로운 규제가 아닙니다. 수단만 바꾸는 거니까 따로 기초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다음 6번 해당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 계획시설이 뭐였죠? 기반시설. 기반시설이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도시군 계획시설로 바뀌죠. 자, 도로를 설치하겠다면 여기. 그럴 때는 이 지역의 인구라든지 교통 현황 같은 것들을 파악을 하고 도로 설치 여부를 결정을 해야겠죠. 근데 도로 설치합시다 라고 했다가 하지 말자 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는 뭐 조사할 필요가 없죠.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할 때. 이렇게. 그러니까 도로를 설치할 때는 당연히 조사를 해야겠지만 도로를 설치하기로 했다가 해제할 때는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이렇게. 이런 거. 그러니까 이유를 좀 생각하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건. 첫 번째, 어디에 위치하죠?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도심지. 도심지가 어디죠? 상업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 그 다음에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나대지 면적이 얼마? 2%에 미달하는 경우. 그 다음에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나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가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 등으로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때. 네 번째는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목적이 해당 구역을 개발하는 게 아니고 정비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너비 12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해당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그대로 대체하려고 할 때.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할 때. 요게 기초조사 생략사유이자 토지 적성평가, 재해취약성문서, 환경성업도 생략사유입니다. 이게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에 다음 중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이라고 나오면 일단 이 6가지에다가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그걸 추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지금까지 기출문제는 요 기초조사 생략사유 요것만 알아도 대부분은 다 문제가 풀립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지문을 어렵게 구성하기 위해서 뒤에 보시면 토지 적성평가 생략사유가 엄청나게 많이 나올 텐데 그 중에 하나하나를 이렇게 끼워 놓습니다. 헷갈리라고. 그렇게 되면 문제는 조금 어렵긴 한데 일단은 요거 기초조사 생략사유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문제는 풀리는 식으로 그렇게 출제를 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요 6가지는 기억하는 걸로 하고 그 밑에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나오죠. 요거는 하나밖에 없죠. 기초조사 생략사유에다가 전략, 환경, 역량, 평가 대상 하나밖에 없으니까 요건 좀 따로 기억하죠. 전략 혹시 몰라서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전략, 환경, 역량, 평가 대상. 그 다음에 우리 아까 기본계획에서 배웠던 건데 토지 적성평가나 재취약성 분석은 얼마 안에 실시했으면 생략할 수 있죠. 그게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2번에 5년 안에 생략했을 때. 그 다음에 재취약성 분석에도 넘겨보시면 나올 겁니다. 5년 안에 했을 때. 이렇게. 그 다음에 이 토지 적성평가 생략사유가 좀 많죠. 요거를 일단 제가 이유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비슷한 겁니다. 필요가 없거나 다른 법률에서 이 비슷한 절차를 거쳤을 때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말씀드려 볼 테니까 다 외우는 건 좀 힘들더라도 아 이래서 안 하는구나 라는 것 정도만. 자 보면은 3번의 동그라미 3번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자 기초조사라는 건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했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같은 곳은 개발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적성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위에 보면은 우리가 기초서 생략사유는 해당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 이런 말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그냥 적성을 평가하는 거니까 도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말해보죠. 이거는 주거지역은 주거지역으로 적성이 정해져 있는 거고 상업지역은 상업 용도로 공업지역은 공업 용도로 적성이 이미 정해져 있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조성된 지역에서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경우 아까 기초서 생략사유에서 있었는데 해당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나 도시공원 계획시설 부지가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 지구 등으로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됐을 때 다른 법률에서 했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성된 지역이니까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지정할 겁니다. 만약에 주택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라는 게 지정이 됩니다. 여기는 택지 조성해서 아파트 짓겠죠. 그런 목적으로 조성한 토지니까 따로 적성평가 같은 걸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요게 좀 그런데 5번이 개발 제한 구역에서 마지막 밑에서 두 번째 줄 조정 또는 해제되는 지역 거기. 자, 개발 제한 구역에서 조정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해제가 된다라면은 적성평가 같은 걸 해야 될 텐데 안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해제를 할 때 목적을 정해놓고 활용 방법을 정해놓고 해제를 할 겁니다. 개발 제한구역을 그냥 막 풀버리진 않겠죠. 쭉 개발을 안 하다가 해제를 하는데 이거는 이러한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개발 제한구역을 해제하자라는 목적을 띠면서 해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로 적성평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6번 도시개발사업 이거 뭐 하는 거죠? 신도시 만드는 거. 적성이 정해져 있죠. 그 다음에 7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또는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경우.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때는 요거 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야 되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때.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로 결정될 때 마찬가지 기반시설의 설치에 대해서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죠. 이미 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친 곳에서 관리계획을 또 위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칠 때 기초사를 했을 때니까 그럴 때는 적성평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이하는 그냥 보지 마십시오. 이렇게 요 정도까지. 그래서 이런 적성평가 생략사유들을 넣어가지고 문제를 좀 더 어렵게 출제를 하는데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기초서 생략사유 6가지. 그거는 확실하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토지 적성평가나 재취약성 분석 얼마 안에 했을 때는 생략할 수 있죠. 그거까지는 누구나 알고 가는 겁니다. 누구나. 그 다음에 영양껏, 자신의 영양껏 나머지는 좀 보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적성평가까지 뭐 다 외우고 이렇게는 좀 힘들겠죠. 이렇게. 그 다음 74페이지. 제가 이제 그 노트에도 기초서 생략사유는 밑에 써놓으려 하다가 자리가 부족해서 그냥 보충을 하시라고 그냥 써놨습니다. 요 6가지 정도는 좀 보충을 하십시오. 그 밑에 공간이 있을 테니까. 그 다음에 주민의 의견 청취. 자, 우리가 이제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에서는 주민에게 의견 들을 때 절차가 어떠한 절차를 거쳤죠? 공청회라는 절차를 거쳤죠. 그건 추상적인 계획이고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공청회라는 절차를 거쳐도 되지만 기본계획은 관리계획은 구속력이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공청회는 강당에 앉아가지고 그냥 듣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구속력이 있는 계획이니까 이제 이건 보여줍니다. 열람이라는 걸 시켜줍니다. 열람. 그래서 주민한테 의견 듣기 위해서는 먼저 공고를 합니다. 열람시켜주겠다라고 공고를 하고 나서 주민한테 의견 들을 때는 대부분이 14일 이상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14일 이상 열람을 시켜주고 이 열람 기간 안에 의견 있는 사람은 의견서를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의견 제시에 대해서 결과 통보를 해야겠죠? 그 기간이 60일 내에 결과 통보를 해줍니다. 요게 관리계획에서의 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과 같이 추상적인 계획들은 공청회라는 절차를 거치지만 관리계획은 구속력이 있는 계획이니까 직접 열람을 시켜줍니다. 열람을. 그래서 공고 열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장, 시도지사, 지자무수는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의견 듣고 타당하면 반영한다. 이런 게 적혀있죠. 거기 가로 1번에. 그 다음에 75페이지 저 위에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공고하고라고 하죠. 공고하고. 그게 주민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리고 나서 며칠 동안 보여주죠? 14일 이상 열람을 시켜줍니다. 열람을. 그 다음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를 정한다 이런 것들은 참고로.
그 다음에 그 열람 기간 안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결과 통보는 며칠? 60일 안에. 그 다음에 재공고 열람이라는 게 나오죠. 자, 오늘 나눠드린 개정사항 한번 볼까요? 요거는 뭐 많이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많이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요런 게 있다라는 거 정도만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 예전에는 그러니까 거기 3번에 보면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이 없었는데 이걸 만들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면은, 자, 의견을 제시받았죠. 여기. 의견을 제시받고 60일 내에 결과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제시받은 의견을 관리계획에 반영하려고 하는데 그 관리계획을 반영하려는 내용이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럴 때는 이해관계인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다시 공고하고 열람이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렇게. 그건데 어떠한 것들을 할 때 다시 공고하고 열람하는지 그걸 좀 더 상세하게 만든 겁니다. 상세하게. 해서 보면은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다음에 어느 안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하고 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드려야 한다. 여기까지만 써져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근데 이 1번, 2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럴 때는 다시 공고하고 열람을 해라 라고 해서 1번에 보면은 청취한 주민의 의견을 관리계획 안에 반영하고자 할 때 그 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죠. 그럴 때는 다시 공고하고 열람을 합니다. 두 번째, 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심의 이런 것들인데 요거 결정 절차에서 협의 심의를 거치죠. 협의 심의한 내용을 관리계획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도 그 내용이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일 때는 다시 공고하고 열람합니다. 그러니까 협의 심의한 내용을 계획에 반영할 때는 재공고 열람하는 절차가 없었는데 이걸 추가를 한 겁니다. 이거를 그렇게 크게 많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그 다음 76페이지 보시면은 송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아까 광역도시계획에서 했던 겁니다. 보면은 국장이나 도지사도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습니까? 네. 국장이나 도지사도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원칙적인 권한자가 아니죠. 해서 자기가 직접 주민이나 의회로부터 의견을 듣는 게 아니라 원칙적인 위반권자인 특광시군에게 관리계획안을 송부를 합니다. 그러면 이 특광시군이 대신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다시 국장이나 도지사에게 보내줍니다. 이걸 그냥 한마디로 송부를 통한 의견정치 이렇게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주민의 의견정치 생략이라고 되어 있죠.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하는 사항이거나 경미한 사항일 때는 주민의 의견 정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되는데 주민한테 의견 들으면 안 되죠. 그때부터는 동네 기밀이 되니까. 그 다음에 그 뒤에서 이제 시험에 났었는데 첫 번째 줄 보면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한 것만 거기도 몇 줄 안 했죠. 그 가로 6번에 응? 하지 마시고 가로 6번에 첫 번째 줄 저 끝에 가로 안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한 겁니다.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데 지방의회는 당연히 여기 특광시군이 위반권자니까 특광시군 의회 의견을 듣습니다. 근데 의회 의견을 꼭 들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할 겁니다. 그래서 의회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게 첫 번째가 용도, 지역, 지구, 그 다음에 구역의 지정이나 변경 지정. 요거는 의회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광역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대해서는 의회 의견을 반드시 듣습니다. 책에 보면 하나가 더 있을 건데 그건 시험에 나오기 좀 힘듭니다. 그래서 보면 76페이지 3번의 가로 1번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하려면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밑줄 들어야 한다. 들어야 한다. 그 다음에 다만 뭐 경미한 사항이거나 거기 경미한 사항 밑에 거기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 결정하는 사항은 제외. 거기다 밑줄을 해주죠.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 결정하는 사항은 제외. 지구 단위 계획 나오고 뭐 생략할 수 있다. 웬만하면 다 맞습니다. 그래서 1번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지정. 요거 정도만. 밑에 거 그냥 나머지는 보존하십시오. 그 다음에 2번에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광역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그다음에 세 번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중요한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인데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 뭐냐면 옆에 박스에 기역부터 키역까지 있죠. 이걸 다 외우기 힘드니까 그냥 보지 말자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만. 여기 1번이 시험에 몇 번 나왔죠.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이나 변경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입안하려는 자는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들을 수 있다가 아니라 들어야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광역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대해서도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다음 가로 2번에 국장이나 도지사는 요걸 준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아까 주민한테 의견 들을 때 국장, 도지사는 특광시군한테 송부해주고 이 사람들이 대신 의견 들었죠? 의회한테 의견 들을 때도 마찬가지. 국장이나 도지사는 직접 의견 듣는 게 아니라 특광시군에게 송부해주고 이 사람들 대신 의회 의견을 들어서 결과를 통보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가로 3번도 뭐 똑같은 겁니다. 일단은 놔두시고 다음 페이지. 관리계획의 결정 있죠? 원칙은 누가? 시, 도, 대도시가 관리계획을 결정하죠. 그래서 원칙은 시, 도, 대도시. 시, 도, 대도시. 근데 그 박스 위에 시장, 군수가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죠? 시장, 군수가. 이렇게. 그래서 자, 잘 모르겠으면 일단은 이렇게 기억하는 겁니다. 지구단위 계획 관련된 건 시장, 군수가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는 시장,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이나 변경,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에 관한 관리계획. 요거 관리계획 내용 5번입니다. 5번.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 관리계획 내용 5번. 요거를 시장, 군수가 입안했죠. 그건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의 폐지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용도지구는 중첩해서 지정할 수 있는데 이 용도지구가 2개, 3개씩 지정이 돼 있으면 너무 행위 제한이 복잡한 거죠. 그래서 그걸 폐지해버리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도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는 가로 안에 밑줄 안 하죠. 관할, 도지사와 미리 협의했을 때만. 1번은 시험에 나왔고 2번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 78페이지 중간에 있는 박스죠? 도지사와 미리 협의한 경우 거기 밑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이나 변경,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에 관한 사항이랑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폐지 이 두 가지는 시장, 군수가 직접 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 그 다음 그 밑에 국장이 관리계획 결정하는 경우가 있죠. 첫 번째는 국가계획은 국장이 입안할 수 있는 경우고 맞죠? 그것도 국가계획과 관련해서는 국장이 입안하죠. 그러니까 국장이 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이 입안한 건 국장이 결정한다. 두 번째는 개발, 제한, 구역.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할 때.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그러니까 시가와 조정구역 원칙은 다른 사람이 지정합니다.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할 때는 국장이 직접 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고개 드시고 첫 번째 뭐였죠? 국장이 입안한 거. 두 번째는 개발, 제한, 구역. 세 번째는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할 때. 첫 번째 뭐죠? 국장이 입안한 거. 두 번째는 개발, 제한, 구역. 세 번째는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할 때. 첫 번째 뭐죠? 국장이 입안한 거. 두 번째는 개발, 제한, 구역. 세 번째는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할 때. 집에 가서 안 하실 거니까 여기서 외우고 가죠. 그 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누가 하죠? 해양수산부 장관.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국장이 결정하는 경우들 이런 것들은 시험에 엄청 나옵니다. 올해 시험에도 물론 나왔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은 국장이 결정한다. 그렇게 31회 시험 기출문제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국장이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가 나오고 개발법에 가면은 국장이 예외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주택법에 가면은 건축허가 대신에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걸 받는데 그 사업계획 승인을 예외적으로 국장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예외적으로 국장이 하는 경우로서 시험에 수시로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되죠. 그 다음에 결정 절차인데 1번은 뭐 됐으면 이거 안 봐도 시장 군수는 도지사한테 결정 신청을 하는 거고 나머지는 스스로 확정합니다. 이런 것들 1번은 됐고 그 다음에 2번 협의인데 자 협의는 보면 시, 도, 대도시는 협의심의를 지방이라고 하겠죠. 국장은 협의심의를 중앙이라고 합니다. 그건 따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협의는 원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랑 협의하는 게 원칙인데 지금 보시면 예외적으로 국장이 협의하는 그 경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시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두 번째 줄에 국장은 중앙과 협의해야 한다. 이런 것들은 됐고 다음 페이지. 가로 2번에 국장과 협의라는 게 나오죠. 원래 협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해야 되는데 이 협의를 국장과 하겠다는 국장과. 국장과 협의하는 경우. 해서 첫 번째는 거기 보면 시도지사는 밑줄 국장이 입안하여 결정한 관리계획을 변경. 이게 첫 번째 사유입니다. 그 박스 위에 80페이지 거기 박스 위에 국장이 입안해서 결정한 관리계획을 변경. 이게 첫 번째 사유. 하거나 그 밖에 다음에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해서 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미리 밑줄 국장과 협의. 이건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를 누구랑 하는 거죠? 국장과. 그래서 첫 번째는 국장이 입안에서 결정한 관리계획을 변경하려고 할 때. 두 번째는 박스 안에 1번 광역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시도지사가 입안한 도시군 관리계획.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개발 제한구역 해제 이후 최초로 결정되는 도시군 관리계획. 요거에 대해서는 협의를 누구랑 하는 거죠? 국장과. 요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나 더 있죠? 그건 보지 마십시오.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이니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 그래서 국장이 입안에서 결정한 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광역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시도지사가 입안한 도시군 관리계획,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최초로 결정되는 도시군 관리계획. 요거는 협의를 누구랑 하는 거죠? 국장과. 그 다음에 심의. 마찬가지. 시도 대도시 할 때는 지방이랑, 국장이 할 때는 중앙이랑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자, 하나 더. 시도지사가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시도지사가. 그럴 때는, 자, 원래 심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죠. 도시계획위원회. 근데 이런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칩니다. 공동심의. 그래서 가로 1번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국장은 중앙, 시도지사는 지방이랑 한다 이 말이고, 가로 2번 시도지사가 밑줄 하시고 지구단위 계획 밑줄. 이나 그 하나 둘 세 번째 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의 폐지. 어쨌든 지구단위 계획 관련된 거. 시도지사가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결정할 때에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가 밑줄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나머지 내용들은 안 읽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뭐에 대해서 결정하죠?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결정할 때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심의한다 라는 거. 옆에 협의심의 절차 생략. 이건 아까 주민의 의견 청취에서도 똑같이 나왔었는데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사항일 때는 협의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한 것만. 이게 올해 기출문제입니다. 옆에 문제가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올해 기출문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이 없어도 협의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니죠. 요청한 것만. 그다음 변경 절차의 준용이라는 건, 자, 처음에 했던 걸 변경할 때는 항상 처음에 거쳤던 절차를 똑같이 거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결정할 때 협의심의 거쳤죠. 그럼 변경할 때도 협의심의를 거쳐서 변경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고시 및 열람인데, 자, 우리 아까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에서는 수립하고 승인하고 나면 승인권자가 승인하고 나서 바로 수립권자한테 보내줍니다. 근데 여기서는 결정권자가 결정을 하고 나면 자기가 직접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결정고시 이렇게 붙여서 놓는 겁니다. 아까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에서는 승인권자가 승인을 하고 나면 아무 절차 없이 그냥 송부를 합니다. 근데 관리계획에서는 결정권자가 결정을 하고 나면 자기가 직접 고시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입안권자한테 송부를 합니다. 그러면 이걸 받은 입안권자는 공고하고 열람하는 게 아니고
공고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시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고시를 하고 보냈기 때문에 여기서는 연락만 시켜줍니다. 그리고 아까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에서는 제가 뒤에 30일 이상 열람을 시켜준다라고 했죠. 그 날짜 중요한 거 아닙니다. 기간 제한이 있다는 건데 여기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따로. 구속력이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기간 제한 없이 계속 보여줍니다. 그래서 고시 연락 나오죠. 보면은 국장이나 시도지사는 관리계획을 결정하면 그 결정을 고시하고, 즉 결정한 사람이 고시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그리고 나서 송부를 하죠. 시장 군수한테. 그러면 그 시장 군수는 일반이 공고하고 열람하는 게 아니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나, 둘, 셋, 네 번째 주. 이렇게. 근데 기간 제한 없음 X라고 써두셔도 되고, 기간 제한 X. 그 다음에 공고도 하지 않습니다. 공고도 X. 열람만 시켜주면 됩니다. 나머지는 안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인데, 자, 관리계획은 일반 국민에게 구속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걸 알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게 없고, 근데 관리계획은 구속력이 있는 계획이니까 그러면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냐 그걸 물어봅니다. 그래서 자, 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 이후의 절차가 있습니다. 거기 노트에 보면 지형도면이라고 해서 옆에 오른쪽 하단에 박스도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나면 이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지형도면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이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나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지형도면을 고시하면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에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날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 자, 지형도면을 작성하려면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자료들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결정하고 나서 지금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내용을 누가 가지고 있죠? 송부해줬으니까 입안권자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작성은 입안권자가 합니다. 입안권자. 입안권자 앱을 받으라고 했죠? 다 써보면은 국장, 시, 도지사, 시장, 군수 입안한 사람이 지형도면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승인은 도지사만 합니다. 도지사만. 그러면 국장은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시도지사는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죠. 동급인데. 동급인데. 그 다음에 시장, 군수가 그래서 도지사한테 받는 거죠. 자, 국장은 승인 안 받았으니까 자기가 직접 고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시도지사도 승인 안 받았으니까 자기가 직접 고시를 하는데 시장, 군수는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았죠. 그래서 이건 도지사가 승인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면은 요거 지형도면을 작성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입안권자예요. 입안권자. 입안권자가 지형도면을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승인은 누구만? 그래서 시장, 군수만 도지사한테 승인받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고시는 국장, 시, 도지사. 이 누구죠? 결정권자. 결정권자. 그래서 결정권자가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자, 결정권자는 자기가 직접 고시를 하죠. 보면은 시장, 군수 중에서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일단 대도시시장은 자기가 직접 결정할 수 있죠. 그래서 대도시시장은 여기서 빠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장, 군수가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요거 지구단위 계획 관련된 거. 요것도 도지사한테 결정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국장, 시, 도지사만 써놨지만 고시를 시장, 군수도 할 수 있습니다. 대도시시장은 자기가 직접 고시를 하면 되고 요거 지구단위 계획 관련된 건 도지사한테 승인을 안 받습니다. 결정 권한이 있기 때문에. 아주 상세하게 풀어서 쓰면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입안한 사람이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결정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고시를 하는 겁니다. 고시를. 그리고 승인을 도지사한테 받는 건 결정 권한이 없는 시장, 군수가 작성한 것에 대해서 도지사만 승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지형도면을 작성했죠. 그거는 승인을 받지 않고 자기가 직접 그냥 고시를 해버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입안권자가 작성하고 결정권자가 고시를 한다라는 거. 그 다음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이 도시군 관리계획이 이때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관리계획 결정 당시에 나는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를 해서 이 사업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관계없이라고 했죠. 허가받는 거 아니고 신고하는 거 아니고 그냥 하면 됩니다. 그냥 관계없이 하면 되는데 요거 이 관리계획 결정의 내용이 시가화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이다 라고 하면은 이곳은 행위 제한이 엄청나게 강한 곳이기 때문에 그냥은 안 되고 얼마 안에? 3개월 안에 뭐 해야 되죠? 신고하고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득권 보호. 자, 보죠. 효력 발생 시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죠?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 다음 날 아닙니다.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 그 다음 나머지 내용은 안 보셔도 되고 2번 경과 조치. 이거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기득권 보호입니다. 그래서 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사람 그 사업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고하는 거 아니고 허가받는 거 아닙니다. 관계없이 쭉 하면 됩니다. 다만 특례해서 시가화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는 얼마 안에? 하나, 둘, 셋, 넷 번째 3개월 내에 뭐하고? 신고하고. 가로 3번 이거는 참고로 조금 이따가 시간 되면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84페이지 지형도면 작성권자 옆에다가 그냥 입안권자라고 써주십시오. 그래서 원칙은 특, 꽝, 시, 군이 작성을 하는데 예외적으로 국장이나 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입안했을 때는 그 사람들, 국장, 도지사가 지형도면을 작성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 도지사의 승인. 누구는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죠? 시장 군수, 맨 앞에 시장 군수 있죠. 시장 군수는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는다. 근데 가로 안에 보시면 대도시시장은 제외하죠. 이 사람은 결정 권한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또 가로 안에 보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이나 변경,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의 관리 계획도 제외하죠. 이건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제외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고시 및 열람, 요거는 이제 결정권자가 하는 거죠. 그래서 국장, 시도, 시군이라고 써져 있을 겁니다. 시장, 군수도 고시를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토지이용규제법 적용 이런 건 안 보셔도 되고, 그 옆에 관리계획의 타당성 검토는 몇 년마다? 5년마다 합니다. 5년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은 그냥 보지 마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요까지가 관리계획입니다. 관리계획. 뭐 노트가 있으니까 좀 힘드시죠? 좀 쉬었다가 복습은 조금 쉬었다가 보도록 하죠. 이렇게.